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지금 6차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던데 관련 그 활동 내용들 그리고 내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두 가지 정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 유진 운수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4월에 이 뉴스가 있었는데 7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뜨거워졌던 건데 이후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러면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공영제로 가면 좋겠느냐, 중공영제로 가면 좋겠느냐, 뭐 이런 안들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위원회 6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강성희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28일 5차 회의를 하고 14일 만인 약 보름 만에 6차 회의를 지난 8월 11일 열었습니다요. 이때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하고 네, 그리고 경영 실태에 대한 외부 실사 용역 결과 보고를 두 가지를 핵심 주제로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현재 언론 보도에 나왔고요. 네, 또 좀 이따 그 부분은 우리 여인두 전 의원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한 승객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업체의 경영, 회계, 외부 감사, 최종 보고까지 관심 가는 사안들입니다. 여 의원님 먼저 좀 설문조사 관련한 내용 정리를 하나요? 네네. 예. 그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방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공영제냐, 완전 공영제냐, 중공영제냐, 아니면 네, 지금과 네. 같은 민영제에 이제 플러스해서 목포시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냐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한 그 설문조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다뤄지긴 했는데 일단 만족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만족하다라는 의견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하다가 12.5%, 버스 서비스 관련한 네네, 거겠죠? 그죠? 예. 예, 매우 불만족하다가 12.5%, 그리고 불만족이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53.5%가 불만족이고 네. 만족하다는 것이 이제 매우 만족인 0.2% 포함해서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대단히 이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버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만족도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완전 공영제냐 중공영제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버스 운영 체계 찬반을 묻는 질문에 네.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건 기본적으로 그 설문조사 하는 데서 유도성 질문이죠. 설문조사에서 해서는 안 될 질문이죠. 왜냐하면 유도성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요금 인상이라는 어떤 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러함에도 변화를 원하느냐 이런 게 유도성. 그렇죠, 그렇죠. 어떤 유도? 왜냐하면 그 변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유도할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버스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냐 아니면 완전 공영제로 갈 거냐라고 네. 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공영제로 가면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공영제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이게 답정너 질문이에요. 답정너. 그렇죠. 답이 답을 정해졌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제 그 뭐 지방자치 선거도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세금이 오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을 뽑을 거냐? 누가 뽑겠습니까? 미리 안 뽑다 하겠죠. 전제 조건이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30% 나오고 반대가 46.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는
이제 이후에 이걸 반대 근거로 삼을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 근거의 하나의 그렇죠. 질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의당 목포시의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시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샘플 한 400명 정도 했는데 75%가 완전 공영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버스 요금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 공제로 갈 거냐? 그러면 그 정도 찬성은 안 나오죠. 근데 버스 요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후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게 완전 공영제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 하나가 그거 있고요. 하나 있고. 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보면 이제 그 효과적인 정책에서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을 2.4%밖에 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버스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나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어떤 개선책을 그렇죠. 원할 때의 갈등. 그렇죠. 시민들이 그런데 답변할 때 맞습니다. 갈등이 그런데 있을 수가 완전 공영제로 간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버스 요금이 꼭 인상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환할 때 전환 비용은 발생하지만 네, 네, 이 네. 전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대단히 이제 시민들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 효과적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시민들이 선택하셨던 것이 시형 내지는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이다. 네, 이 공영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 질문 중에 시형 내지는 공영버스 그렇네요. 운행이 45.6%를 그 서비스 개선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그렇죠. 예. 예, 있는 건데 지금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네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 뒤집어서 생각해 네,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 지금 문제는 이 서비스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답변자들이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형 버스하고 공영 버스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질문 답변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답변하신 분들이 시형이 뭔지 공영 버스하고 그렇네요. 다른거나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고 그랬네요. 두 번째로 이게 여기서 또 놓친 게 준공영제가 뭐다라는 그렇죠. 것을 말 안 해주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또 세 번째 현재의 방식 민영제인데 여기에 목포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민영 중심의 혼합형 또는 그 정확한 의미의 준공영제 반반 그다음에 공영제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 답변을 두 가지는 슬그머니 빼고 한 가지만 애매모호하게 넣어서 이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매우 높은 그렇네요. 설문조사였어요. 이번 설문조사를 문제였답니다. 예, 이런 질문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론화에서 논의를 했죠. 논의를 했는데 애초에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했던 문구와 네네네. 실제로 여론조사했을 때 문구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또 이건- 문제죠. 이거 예. 들여다 봐야 된다. 여기에 네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려서 이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더라도 네,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똑같이 강원도 춘천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를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네, 네.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시민 여러분께 지금 현재 버스 운영 체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인 민영제의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 아니면 준공영제 방식 아니면 완전 공영제 방식 이 세 가지만 물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갖고 여론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춘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네. 목포도 물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면 방금 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공영제는 어떤 건지 완전 공영제는 어떤 그렇네요. 건지 지금 방식이 어떤 건지를 사전 간단하게 설명을 좀.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렇게 나왔어야 정확한 질문지에 좀 여론을 집어넣어놓고 그렇죠.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들이 열악했다 하는 네 측면, 맞습니다. 질문이 답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관심 가는 게 이제 경영 관련한 회계 외부 감사 결과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짤막하게 좀 정리할까요? 그 외부 감사가 아니고 외부 실사인데요. 외부 실사, 예, 예, 경영 실태에 대한 외부 실사 결과인데 예. 7월 14일 날 착수해서 약 보름간 네. 서류 검사 그다음에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외부 실사를 8월 11일 날 제6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결과를 보면은 승차 인원이
이 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28%가 감소했고 운송 수입은 25%가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많이 줄었을 그렇죠. 거는 그 결과라고 공감이 해석이 갑니다.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무비하고 가스비 즉 버스 연료비죠. 연료비는 운송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내버스 이런 이용객 감소가 시내버스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회계 실사 또는 외부 실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분석이 하나 빠진 것이 어떤 거냐면 보조금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시나 도에서 지원, 그러니까 그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하게 사용했나.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또는 체계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빠지고 네, 네. 오로지 현상적이고 그 현실적인 운송 수익금 증감 여부, 그다음에 네. 승차 인원 증감 여부 중심으로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절성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배제된 용역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적자가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보전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외부 실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는 네. 점입니다. 또 뭐 지적할 부분이 있나요? 시민단체가 최근에 이제 뭐 지적했던 가수금 출자 전환 논란. 네네. 이건 어떤 얘기인지. 가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 대표가 네. 적자를 보고 있는 내 회사에 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대표가 빌려준다. 그렇죠. 자신의 돈을 회사로. 일제로 자신의 회사에 자기 돈을 빌려주고 네. 회계 장부상에는 채무로 기록되는 겁니다. 회사의 채무로. 회사의 채무로. 네. 그래서 가수금이란 뜻이 수입을 가정한 금액이란 뜻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채무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회사는 계속 회사 사장,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는데 결산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라든가 대외 신인도가 이런 곳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회사가 공적인 빚이 아니라 사적인 빚을 계속 늘려가니까 네,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악성 부채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수금 처리는 회사 대표가 주식회사인 경우 출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일종의 투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네, 그것을 네. 주식 형태를 보유하게 해가지고 부채를 줄이고 네, 대외 신인도를 네. 제고시키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태원 유지는 그렇지 않고 계속 가수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2019년도에 81억이었는데 뭐 2020년도에 90한 5억 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1년에 15억 가량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가수금 처리 문제가 태원 유진의 경영 적자 문제를 또 가중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수금 문제에서 네, 저는 또 이렇게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네. 실제로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 물론 이제 큰 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금이 이런 방식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좀 중소 규모 회사에서 이제 가수금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회사라면 가수금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버스 회사 같은 경우 시내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가수금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그 가수금이 그 96억 정도 됐는데 올해 94억으로 줄었거든요. 올해 6월까지 해서 가수금 2억 2천만 원을 대표이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금이라는 게 대표이사의 쌈짓돈 역할인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제가 가게를 운영해요. 그래서 운영 자금이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당장 그 1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네, 원을 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이제 90만 원을 빌려서 이제 운영 자금 100만 원을 채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게가 이제 허전이 돼서 이제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돈 10만 원 내 돈을 가져가고 사회자님한테 빌린 90만 원은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근데 되죠. 지금 먹보시네 버스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90만 원은 시민들의 혈세로 투여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민들 혈세 나중에 태원이나 유진에서 갚을 겁니까? 안 갚으잖아요. 그거는 안 그렇죠. 갚죠. 그래서 현재 이 가수금이 방금 이제 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더해서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공의 자금이 투여되는 곳에서 가수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이건 그 대표이사의 쌈짓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중공영제, 공영제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 플러스 이제 또 이런 지금의 방식, 혈세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이제 시민들의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의 대중교통을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머리가 좀 아프기는 한데 시민들도 공부를 해야 그 나온 그대로를 믿지 않고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여론을 어디에 좀 그 반영시킬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창구가 있습니까 혹시? 이제 현재는 그 여론 기능이라는 게 목포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자유 게시판 여기 그리고 가시라. 또 10월달에 있을 예정인 무슨 시민 토론회. 10월에. 네네. 네. 또 그런 의견 수렴 창구들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 참여단 모집을 한다고 그래요. 네. 50명 가량 시민 참여단 모집해서 지금 일정이 네네 수기를 이제 수기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9월 12일까지 시민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이제 9월 29일 날 시민 참여단 결정을 하고 네. 아마 10월 14일 날 수기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까 이때 네, 이제 그 네. 시민 참여단과 함께 수기 워크숍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1차 시민 토론회가 10월 20일, 2차 시민 토론회가 11월 3일 이렇게 하고 12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공고 사항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시간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네. 그래서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포 시내에서 우리 대단- 지역의 문제니까. 그렇죠.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네. 그걸 1년에 시민 세금이 100억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네. 현행도로 보면 더욱 그 투입액이 높아지지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 좀 짧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 전해 드릴 거고요. 내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그 짤막하게 강성희 의원님은 직접적 인연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계속 도전하실 때 저는 학생운동, 청년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같이 직접적으로 할 기회가 없었고요.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는 저도 그때 목포 시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게다가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가까이서 뵐 기회는 많았었지만 네. 직접적으로 일을 할 기회는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어떤 분으로 늘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거니까 어떠세요? 예, 여인도 의원님? 네, 네. 저도 그 학생운동 시절에 이게 소위 말하는 비판적 지지 네. 하면서 먼 발치에서 연설하시는 것 한번 보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하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도 떠오르는데 첫 번째 장면은 2000년 6월 13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네. 최초로 정상회담 했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시면서 이제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손잡고 손 들고 이런 모습이 잊을 수가 없죠. 예, 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공교롭게도 목포 경찰서에 그 집회 신고하러 갔던 날이에요. 근데 목포 경찰서 그 라운지에서 그 광경을 봤거든요. 보면서 네. 얼마나 정말 막 눈물이 울컥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 경찰서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것 때문에 더 아이러니네.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 장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아마 시민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예. 목놓아 정말 통곡하시는 통곡하는 장면. 그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깊으신 분이시구나.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희 네. 의원님,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지역민들에게 여전히 너무 그리운 분이죠. 사실 김대중의 의미 목포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온몸으로 본인의 희생과 불굴의 도전으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정신이란 게 이런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정신을 온몸으로 돌파한 정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김대중 정신을 체현하고 구현한 그런 능력 있는 후보가 꼭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내년에, 좋겠어요. 내년에. 그런 분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말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요즘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그 시사 관련 내용 계속 녹음해달라고 얘기를 매 주마다 지금 녹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목포시에서도 관련한 내용 언급하고 싶다 언제든지 반론권 보장해 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